오늘장 랭킹5와 함께할 시간입니다. 혼란의 시기에는 본질, 더 팩트에 집중해야죠. 랭킹에서 전략의 힌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할 거고요. 오늘은 ISZ 김태성 본부장, KM투자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1, 2월은 다른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3월 힘듭니다. 자, 오늘 금요일 오후죠. 시장 전반적인 그림도 그려보면서 랭킹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 유가 폭등한 현재 구간 어떻게 봐야 될지 이에 대한 이야기로 포문을 좀 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시장의 흐름은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출렁거리고 있고요. 자, 일단 이렇게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죠. 김태성 본부장님. 네. 유가 자체가 물가 미치는 영향 여기까지는 뒤에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심리적으로 80달러 선 돌파 그 자체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 불안감이 계속 반영되고 있는 구간이라고 가정하고 계속 전략을 끌어가야 되는 현재 시점일까요? 버텨내셔야 되고요. 견뎌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두 번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때마다 그때의 조정은 항상 기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아마 이번 주 내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찾아보셨을 것이고 가장 많이 저희도 이야기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유가가 상승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기에 이 유가 상승에 따른 고민은 잠시 후에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그래서 내버려 둬야 되느냐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되느냐 더 사야 되느냐 이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기준만 하나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기준이라고 함은 결국 주가의 본질은 돈이 잘 벌리는 기업, 앞으로 돈을 잘 버는 기업에 우선순위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지수가 서킷 브레이크가 하루 걸러 하루 지금 나오는, 그러니까 사이드카가 하루 걸러 하루 나오는 그러한 시장을 겪었을 때 여러분들이 느끼셨어야 됐었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결국 탄탄한 기업이 빠질 때 덜 빠지고 오를 때 더 빠르게 회복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가 상승에 대해서 관련주들을 찾아서 단기 트레이딩하는 거 물론 그거 잘하시는 분들에게는 기회일 수는 있겠지만 이게 하루아침에 그리고 장중에도 위아래 변동성이 너무 큰 상황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괜히 엇박을 타게 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만 해도 힘든데 신규로 단기 트레이딩해서 그 자금도 물리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 손절 라인을 잡고 트레이딩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유가 상승에 따른 수혜 혹은 어떻게 보면 민감하게 움직이는 쪽을 바라봐도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 비중을 조금 더 신중하게 기존의 주도주,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비중 관리하시는데 쓰시는 게 더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교과서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답변들, 이익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는 쪽, 돈이 찍히는 쪽, 이쪽에 대해서만 기회를 노려보자라는 이야기 또 한 번 강조를 해주셨어요. 오늘 유가도 그렇지만 또 하나 장중 부담스러운 부분이 환율이기도 하거든요. 김성훈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오늘 전체 지수의 출렁거림 이 폭이 상당합니다. 이 부분이 원달러 환율 장중에 1,480원 선 터치, 우리가 야간 거래에서 1,500이라는 숫자를 봤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공포감을 지금은 더욱더 크게 반영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환율에 대한 민감도 대표님 어느 정도로 지금은 반영을 하고 계실까요? 환율보다는 사실 유가가 더 걱정이기는 이긴 해요. 하고 또 유가도 사실 이제 결제를 우리가 달러로 하다 보니까 가중치가 좀 높아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1,450원대만 유지를 만약에라도 한다면은 사실 눈여물 시대에서 환율에 대한 추가 급등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큰 걱정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환율보다는 유가 얘기를 조금 더 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졌는데 사실 유가 상승에서 또 운송비가 계속해서 증가되면서 지금 유가 상승 대비해서 비용이 한 20%대까지 지금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서 무역 수지가 지금 악화되면서 거기에서 또 식품 가격까지 상승하면은 물가가 지금 올라가는 상황에서 또 금리가 인하에 대한 또 지연 가능성들이 조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1차적으로는 유가만 잡히면 환율도 잡힌다. 그것이 이제 하나의 이 선순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전체적인 시장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저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늘 3%대 조정을 받는데 뭐 어제 워낙에 급등했기 때문에 오늘은 조정을 일부는 좀 용인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또 다른 급부에서 중소형주라든가 또 코스닥 쪽에서는 기회장이 조금 열리는 분위기가 좀 마련이 됐다라고 봐서 저는 오히려 뭐 매매하기에는 그리고 뭐 투자의 관점보다는 매매의 관점으로 보면은 좀 그래도 유동성도 풍부하고 또 이제 ETF에 대한 이 금융투자 자금들이 지금 대형주 쪽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조금 이동을 하는 상황에서 본다면 뭐 이번 기회에 또 지금 시장에서 조금 더 밸류 부담이 없는 또 코스닥의 뭐 소부장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또 뭐 로봇도 있을 거고요. 지금 뭐 신재생도 있을 거고 투자하는 종목 수가 또 많아졌다라고 보는 긍정적인 의견들을 더 많이 이제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조금 더 깊이 있는 대화 필요할 듯하네요. 대표님 짧게만요. 그러면은 지금 시기적으로 금요일 오후라는 점을 감안해서 글로벌 환경을 본다면 이란 사태에 대해서는 이게 전자행이기 때문에 예측 가능 범위를 넘어선 거잖아요. 지금 이 오후라는 점을 딱 염두에 뒀을 때 꼭 필요한 대처 전략이 있다면 팁 하나 부탁드려 볼게요. 필요한 대처는요, 그냥 지수에 맡겨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굳이 매도하고 나가실 분들은 미리 나갔어야지. 지금은 아니다. 네, 지금은 아닌 거죠. 그리고 외국인들의 컴백을 이제는 기다려야 될 때 아닌가? 뭐 5천선 지금 보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5천한 뭐 600선 정도에서 그래도 잘 유지하는 상황이고 오히려 코스닥은 1100 이 포인트를 무려 이제 21선을 어저께 같은 경우는 급등 랠리를 보이면서 우리의 예상보다 빠르게 안착했다는 것에 우리가 주요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것 같아서 지금으로서는 만약에 시장에서 오랫동안 투자를 하신 분들이라면 알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우리의 생각보다 좀 더 시장의 분위기는 안도감을 빨리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차트로서 그리고 어저께 급등 랠리로서 한번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요. 오늘의 대형주, 그러니까 투탑이죠. 만약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오늘 빠지는 이유는 미국 시장에서도 뭐 AI 칩 수출 통제와 관련된 새로운 기준을 막 도입하겠다. 이게 투자 심리적으로 조금 위축이 된 거고요. 그리고 전기료 납부에 대해서도 뭐 빅테크 본인들이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조금 영향을 받은 거지 펀더멘탈의 영향은 별로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단 깊이 있는 이야기는 반도체 좀 별도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 이 사이클 유효한지 타격받는 부분 없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그 전에 오늘 좀 반응이 빨리 오는 쪽 먼저 조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 사태에 따라서 움직이는 쪽 좀 조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최대 수혜주랄까요? 반사해서 움직일 수 있는 쪽 오늘 어디를 봐야 될까? 일단 방산주부터 시작은 해볼 텐데요. 워낙 지수와 다르게 지정학적 위치와 다르게 움직이는 쪽도 많아서요. 오늘 특히 천궁2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한화시스템, LRG넥스원 이 종목 위주로 보셨을 것 같은데 김태성 본부장님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미사일 부족하다, 천궁2 빨리 달라라는 헤드라인으로 오늘 화려하게 주식시장을 수놓은 두 종목입니다. 그런데 음봉전환 반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구간의 이 흐름을 일시적으로 봐야 돼요? 아니면 무슨 또 다른 신호라고 읽으실까요? 막 확대 해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이번 주 초부터 조금 말씀드렸던 전략인데 가지고 계셨던 방산주들이 이번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상승 속도가 붙어서 오버슈팅에 따른 수익 구간에 도달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일정 부분은 저는 챙겨 놓으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주 초부터 계속 드려왔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방산주들을 그러면 너는 꺾인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방향성 자체는 저도 우상향을 보고 있지만 지금 뉴스에 따라서 속도에 지금 급과속이 발생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에 따른 실망 매물이라든지 차익 매도 물량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뉴스의 헤드라인만 보면 중동의 다수의 나라들이 우리나라 제품에 계속 목을 걸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죠. 맞아요. 그런데 실상 보면 그들이 그 대공 방어 미사일 체계를 구축하는데 우리나라 제품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것도 쓰고요. 이스라엘 것도 쓰고요. 유럽 것도 써요. 근데 이제 워낙 이란이 지금 공격하는 방식이 저렴한 드론을 가지고
뭐 동시다발적으로 게릴라전을 펼치다 보니까 3천만 원짜리 드론을 방어를 하는데 몇 억짜리, 몇십억짜리 지금 미사일을 가져다 쓸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급하니까 지금 당장이야 어떻게 보면 방어하는 데 집중을 하겠지만 이게 단기전이 아니라 장기전으로 가면 갈수록 비효율적인 반응, 대응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LIG 넥슨의 천공 기술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은 굉장히 같은 국민으로서도 자랑스러워할 부분이긴 하지만 투자의 관점으로 보면 그들이 원하는 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같은 선상에 있는 다른 나라 지금 제품들도 원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헤드라인 자체가 조금은 자극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중동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는 것 자체를 제가 부정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들이 이제 지금 우리나라 제품과 함께 다른 나라 제품도 같이 원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 뭐 우리나라만 없다면 천정부지로 주가가 치솟아도 제가 할 말은 없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다는 이야기를 저는 조금 정정드리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에 따른 일정 부분의 저는 수익 챙기기는 지금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그리고 이제 지상전 투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네. 왜냐하면 과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처음에는 미사일 싸움이 되었다가 전차 싸움이 됐다가 지상군 투입을 하게 되니 그때 움직였던 게 한일 단조처럼 그러니까 실제로 재래식 무기에 많이 들어가는 탄피에 들어가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또 끝에서 한번 크게 상승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란과 미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진 지 일주일이 채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벌써 그 기업들까지도 시세가 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을 해보면 뭐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짧게 끝날지 길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테마적으로의 이제 순환매는 굉장히 지금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라 쫓으실 필요는 없고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지혜롭게 현명하게 대응을 해 주셔야 되는 구간이 아니겠나라는 저의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간의 한정에서는 본부장님, 우리가 네. 그전에는 수주, 뭐 수출 이야기 이렇게 펀더멘털 측면에서 많이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딱 한정했을 때는 순환매로 정리를 지금 전략적 포인트를 해야 될까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잠시 후에 우리가 유가 얘기도 하겠지만 지금 유가가 상승하니까 같이 움직이는 것일 뿐 유가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꼬리를 달리거나 내려오게 되면 방산주들은 같이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좀 열어둬야 된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제 유가 상승과 맞물려서 생각해야 될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지금 풍력 쪽도 강하게 움직이고요. 오전부터 태양광의 움직임도 심상치가 않죠. 신재생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까지는 AI를 위해서 전력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원전, 태양광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러한 사태로 인해서 다른 쪽도 많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신재생 부각됩니다. 이 대통령의 코멘트가 어제 나오긴 했지만 오늘 더 부각받는 상황. HD 현대에너지솔루션 상한가 풀리지 않은 상황이고요. 오후 넘어가면서 태양광 쪽에 흐름이 좀 넘어오는 듯 CS윈드까지 강하게 드라이브 걸고 있습니다. 김성훈 대표님, 오늘 태양광이 뭐 상한가 속출하나 싶었는데 오후에 풍력까지 또 한 번 탄력을 받습니다. 일시적이에요? 아니면은 유가가 강하니까 이제 대체 에너지라는 키워드로 우리는 태양광, 풍력 이쪽을 훨씬 더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네, 뭐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 그룹의 새만금 투자 소식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태양광 발전에 대한 인프라나 수소 관련된 인프라에 대한 투자 이 계획을 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좀 움직임이 둔탁했다가 이번 주에 또 이 중동의 리스크 고조로 인한 지금 에너지 가격의 급등이 사실은 어찌 보면은 트리거로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중동발 사태가 우리가 예상보다 너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화석 연료를 비롯한 연료 가격의 불안정성이 계속 부각이 되는 상황에서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이 에너지에 대한 자립 그것이 바로 신재생으로 우리가 직결이 될 수가 있는데 오늘 보면은 하나솔루션이 그동안에 주가가 한 59,000원대 고점에서 그래도 자연스러운 눌림목을 한번 기록을 했다는 점이 가격적인 메리트로 좀 부각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솔루션을 비롯해서 지금 태양광 쪽이 제일 강하거든요. 근데 이제 태양광 쪽은 우리가 기존에서 이제 이벤트로 여겨졌던 스페이스 X의 IPO가 좀 빨라지면서 거기에 따라서 이 페로브 스카이프라고 하는 그
우리가 디램도 이것을 적층하면서 쓰고 있는데 만약에 페로브스카이트도 사실 하나의 단층보다는 이제는 적층 구조로서 남는 여유를 마지막으로 계속 받을 수 있는 적층 구조로서 마련됐을 때 P와 Q가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그런 과정에서 오히려 태양광 쪽에서 강세가 지금 나타내고 있는 그런 배경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당분간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는 저는 오늘 이제 HD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사실 펀더멘탈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하나솔루션은 아직까지는 반등의 전고점을 돌파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저는 진입도 사실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사실 조금 약하지만은 풍력 쪽에서도 CS윈드가 실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한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남아있는 구간은 신재생 쪽으로 먹을거리는 많다. 대신에 이제 뭐 SOFC라든가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대체를 빠르게 할 수 있는 인프라를 빠르게 구축할 수 있는 게 사실 태양광은 1년이 채 안 걸리고 한 6달에서 빠르면 8달까지 이제 걸리고 SOFC는 뭐 최근에 3달 안쪽으로 인프라를 빨리 구축할 수 있어서 어찌 보면 이런 언급만으로도 주가의 슈팅은 지금의 이런 유동성이 옮겨가기에는 아직은 그렇게 피크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직 올라갈 룸이 많이 남아있다. 정책적인 모멘텀까지 기대해보자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러면 저희 유가 얘기 살짝만 더 하고 갈까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앞서 유가에 대해서 코멘트 주실 부분 있다라고 안내를 좀 해주셨습니다. 사실 유가 보다 보니까 뭐 정유에 대해서 시선을 갈까 하기도 하지만 여기도 변동성이 크기는 해서요. 정유 관련해서 전략을 잡기는 훨씬 더 까다로워진 거죠. 까다롭다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석유화학 쪽을 보신다면 그러니까 기업은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SK이노베이션, 대한유화. 네. 근데 이제 왜 SOL과 GS는 이야기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이건 WTI 유가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극심한 상황이라 이 둘은 나쁘다 안 좋다의 개념이 아니라 조금은 변동성에 따른 이 스트레스가 심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대신에 대한유화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가격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기존 하고 있었던 사업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캐시카우 역할을 단단하게 해주고 있는 가운데 또 신사업 모멘텀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SK온을 통해서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내볼 수 있고 그렇기에 석유화학 쪽에서는 종목이 조금 이제 압축되어 있어서 볼 필요는 있는데 WTI 유가가 상승한다 그래서 관련주들, 그러니까 3명 중에 석유 붙은 기업들 있잖아요. 네. 중소형주들 이런 종목군들을 보실 바에 앞서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신 신재생 에너지가 저는 훨씬 더 안정적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결국엔 지금 미국은 11월 달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과거와 다르게 이젠 산유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WTI 유가가 스팟으로 올라갈 수는 있어도 굉장히 빠르게 어떻게 보면 안정화를 시켜줄 수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저의 첫 번째 생각이고요. 오히려 걱정은 유가보다는 천연가스. 그러니까 유가는 미국도 생산할 수 있고 재고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상대적으로 더 넓어요. 그런데 천연가스는 부피가 너무 크다 보니까 저장할 수 있는 그 일치가 좀 적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천연가스를 가장 많이 끌어다 쓰는 쪽이 유럽이거든요. 지금 미국이 겨울 다 지나서 이란을 공격한 것도 이것을 감안한 어떤 시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되었든 천연가스를 가장 많이 쓰는 시기가 지나긴 했지만 천연가스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가장 먼저 유럽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이게 확산이 되는 것이 지금 더 부담스러운 거지 유가에 대한 흐름은 충분히 미국 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는 비축률을 통해서 안정화시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를 해서 네. 그 부분이 상당히 많네요. 천연가스 부분까지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시고요. 저희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 겁니다. 자, 오늘 코스닥의 장중 고점 부근 오전 초강세 부분에서 영향을 많이 줬던 부분이 2차 전지 움직임이기도 한데요. 코스닥 ETF 출시 기대감하고 물음표를 붙여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하고 가려고 합니다. 오늘 대표님 먼저 봐주시겠어요? 코스닥 ETF, 액티브 ETF 출시에 대한 기대감을 저희도 방송에서 어제부터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해요. 2차 전지 보유자분들도 많이 이 수급 기대감을 하실 텐데 뭐 패시브라고 하면은 시총 큰 거 맞고 코스닥 100, 150을 추종하겠지만 삼성 타임 포트폴리오 이쪽 액티브를 보면은
우주항공, 반도체 소부장, 제약바이오가 핵심 키워드인 듯 2차 전지는 좀 안 들어간다라고 보는 시선도 있더라고요. 10일 액티브 자금 유입 기대감, 2차 전지 쪽에도 기대해도 되는 것 맞나요? 그 액티브는 액티브대로, 패시브는 패시브대로 이렇게 따로 놓고 봐도 그래도 2차 전지에서 우리가 사실 상위주들의 움직임들은 충분히 부각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패시브 자금 유입으로서도, 그러니까 아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액티브는 액티브대로 봐도 되고요. 예, 굳이 액티브에서 제외됐다고 해서 2차 전지가 전체 시장의 유입에 제외된 거는 아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사실 이제 전고체 인터배터리의 영향력도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뭐 가장 큰 특징은 당연히 에코프로 중심으로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으로서 에코프로도 지금 전고체 배터리에서 가장 필수 영향력을 보유할 수 있는 하이니켈 전고체 배터리 양극재가 처음으로 시연이 되는 날이고, 오늘과 같은 경우도 지금 대주전자 재료를 비롯해서 전고체의 전공정에 이제 습식에서 이제 건식 공정으로 필수 이제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뭐 CIS라든가 뭐 나인테크 이런 종목들도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 편입 종목으로 나눌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또 이 노란 봉투법 시행이 이제 조만간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또 포함이 될 수 있는 피지컬 AI의 또 필수적인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또 이 다품종 소량 생산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뭐 셀 업체에서 밸류체인에 속해 있는 종목들도 지금 배터리에서는 가장 큰 영향력으로 우리가 필수적으로 봐야 되는 섹터는 맞는다.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로봇으로 확장될 수 있는 쪽에 한정을 하시는 걸까요? 이전부터 고점에 대한 랠리를 펼친 2차 전지주에 대한 기회도 같이 보시는 걸까요? 뭐 사실 이제 피지컬 AI에 속하는 뭐 전고체 배터리만 보는 건 아니고요. 2차 전지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 만들어졌으니까 뭐 종목들 중심으로 당연히 봐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저희가 뭐 ETF를 투자하는 건 아니라서 당연히 삼성 SDI라든지 아니면은 뭐 에코프로라든지 앞서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서 필수 이제 음극재가 들어갈 수 있는 실리콘 음극재에서 대장 역할을 했는 대주전자재라고 오늘 강하지만은 추가적으로 다음 주까지 한번 랠리를 보일 가능성들이 충분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희수 본부장이 2차 전지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 듯 저에게 손을 살짝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말씀 보여주실까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제약바이오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건, 앞서 제가 WTI 유가 이야기하면서 천연가스 이야기를 했고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시장의 가장 큰 고민은 지금 뭐냐면 올해 금리 인하 이렇게 되면 3회는 진작에 물 건너갔고 2회도 어렵고 1회도 어렵겠네. 이렇게 되었을 때 가장 또 불확실성이 있는 쪽이 어디냐라고 하면 제약바이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가 지금 액티브 펀드에서 조금 소외받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하더라도 크게 걱정할 것 없고요. 액티브 펀드의 의미는 뭐냐면 넣었다 빼었다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상품이 정해졌을 때 기존의 패시브 펀드는 그냥 정해진 대로 가고 일정이 좀 있어요. 하지만 액티브 펀드는 좀 자유롭게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배터리 쪽에 대해서는 코스닥 지수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겐 그냥 간다고 보시는 게 가장 확률이 높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슈하는 종목에 대한 대응도 이어서 본부장이 좀 봐주세요. 네. LNF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단독 보도긴 합니다만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 모기업인 LG화학의 양극재 대신에 LNF 제품을 사용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LNF의 오늘 반응의 무게감 자체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궁금해요. 더 기대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고, 아니면은 이 자리에서 이 정도의 만족감, 그러면서 추후의 이벤트를 더 기대해 볼 만한지 무게감과 함께 반응 한번 분석을 해주신다면요. 만약에 오늘 이 뉴스가 나오고 LG에너솔루션이 급락하고 LNF가 만약에 더 급등을 했다면 시장은 당분간 LNF에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았었을 것 같아요. 근데 뉴스가 나온 것 치고 LG에너솔루션이 그렇게 막 크게 변동성을 보이는 상황은 아니다 아니에요.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그래 일단 LNF가 더 유리해 보이는, 그러니까 유리하다는 표현보다
의외로 생각보다 LNF가 가져올 수 있는 파이가 클 수 있겠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도 혹시 지금 시장이 모르니까 더 지켜보자라는 심리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LNF의 어떤 타이밍을 논하시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오늘 종가나 다음 주 초에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불거지지 않는다면 한번 우리에게 기회는 올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기회장에서 또 본부장님과 타이밍 노려볼 겁니다. 다음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원째 이야기까지 마무리를 해봤고요. 오늘 장에서 또 하나 궁금한 이야기는 반도체에 있겠죠. 엔비디아 GTC 2016 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반도체에 대한 추가적인 모멘텀 그 기대해도 될까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의 흔들림 대형주와 함께 서서히 코스닥 쪽에서의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대표님과 먼저 이야기 나눠볼게요. 앞서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힌트를 살며시 주시기도 했지만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은 요 며칠이 너무 기실 겁니다. 삼전 앞에 이자가 붙지 않았다는 점. 하이닉스가 100만 원 선 위가 아니라는 점이 불편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대표님, 그분들을 위해서 오늘 자리에서의 코멘트 추가로 해주신다면요. 코멘트 한 글자로 그냥 기다려라. 기다리면 괜찮다. 네네. 다음 달 삼성전자 잠정 실적까지는 큰 재미는 없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고요. 그리고 오늘 미국장에서도 사실 이제 브로드컴 실적을 잘 냈습니다. 근데 다른 뭐 반도체, 뭐 하드웨어 쪽은 조금 이제 잠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최근에 조금 진부해졌어요. 왜요? 지루해졌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봤을 때 매력도도 조금 이제 뭐 이게 밸류가 높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상대적으로 부각받는 쪽이 코스닥이다 보니까 부품주나 이제 소켓이나 이런 쪽 중심으로서 그리고 에이직 시장에서 말하자면 대장주격인 브로드컴이 좀 실적이 잘 나온 상황에서 관련된 낙수 효과를 보일 수 있는 뭐 리노공업이라 소켓 쪽이라든가 이런 쪽 그리고 뭐 테일러팹에 대한 가동 그리고 용인의 클러스터 기대감 이런 쪽에서 본다면 발주에 대한 모멘텀들은 지금부터 좀 가동이 시작이 됐다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뭐 이번 달 정도는 일단은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움직이니까 누가 우선이다 그거 할 것 없이 뭐 지난주에 원익 IPS를 필두로 해서 이제 이 관련된 뭐 직착 장비 전공정이 올랐다면 이번엔 후공정 이게 다 같이 좋아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궁금하시겠죠. 소부장의 시간이 왔다라는 이야기들 워낙 많이 나오니까요. 선택지는 더욱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김태선 본부장님과 이야기 이어나갈 텐데 날카롭게 찝어주세요라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원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이야기 여쭤볼게요. 원픽 이 종목이 가장 지금 소부장단에서 매력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뭐 코스닥 쪽에 돈 들어오고 반도체 소부장을 트레이딩 해야 되면 피하면 안 되겠죠. 피할 수 없다요? 네, 우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조정이 나올 거라는 건 다들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밴드가 어디냐에 대한 고민이었었던 거지. 맞아요. 지금 그 밴드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저도 대표님과 마찬가지로 버텨내시고 견뎌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소부장 쪽으로 이제 수급이 들어오게 된다면 저는 동진 세미캠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국산화 이야기할 때 살짝씩만 이야기했던 종목이에요. 사실 이제 여러분들에게 가장 익숙한 기업들은 장비 쪽이 먼저 좀 맞아요. 떠오르죠. 그런데 최근에 이 장비주들의 공통적인 어떤 포인트들이 수주를 했긴 했을 텐데 수주 공시가 자유 공시다 보니까 공시를 내지 않습니다. 아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서도 뭔가 좀 부탁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수주 공시가 발생이 되면 그 수주 공시를 통해서 우리가 규모를 예측할 수가 있고 그 규모를 보면서 증설에 대한 어떤 웨이퍼 생산량을 유추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 디램과 낸드 플래시에 올라온 가격에 행여나 좀 흠집이 날 수 있다고 생각들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제가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소재 쪽에서 국산화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을 한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동진 세미캠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차트 보고 목표가를 좀 드리면 추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하락할 때 이 종목은 거의 빠지지 않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구간에서 지금 머뭇머뭇거린다는 것은 신고가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목표가는 65,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절가 5만 원까지 같이 체크를 해드릴게요. 저희 마지막 키워드 하나 더 받고 마무리할게요. 제약바이오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계속 기회 이번엔 나? 이렇게 물음표가 붙어 있는 쪽이 제약바이오입니다.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궁금하실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오늘 장에서 계속해서 시총 상위 종목에서 움직이는 종목군들 볼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퍼즐. 이쪽 지금 공략 포인트 맞을지 궁금합니다. 대표님 오늘 ABL 바이오 중심으로 보면은 퍼즐 맞춰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뭐 펀드 자금 유입된다, 뭐 주총, 학회 이슈 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짧다? 라고 말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전부터 이제 알테오젠을 제외하고 상위 종목을 좀 보라. 맞아요, 제외하라고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비만 치료 시장에 연관된 메스 치료제나 아니면 살 빠지는 약을 넘어서 지금 심혈관 보호까지 지금 연결돼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지투즈 바이오가 급등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시면은 그냥 상위주 가운데에서 비만 치료제와 연관성이 좀 있거나 메스 치료제 거기에 RNA까지 대장주격인 종목만 보시면은 충분히 수익률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주격 종목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의 특징적인 팁도 하나 듣고 마무리할게요. 계속 대장주를 보는 전략을 이야기해 주실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이야기, 주총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사주 민감도 높다 보니까 이 점도 봐야 될지 한번 이야기해 주실까요? 저도 굉장히 지금 고민이 많이 되는 섹터가 제약바이오인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를 그래서 딱 하나 지금 꼽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서 이게 지금 피하는 건 아니고요. 반도체는 적극적으로 공략하겠지만 저는 차라리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이 ETF를 바라보는 게 괜찮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타이밍은 아직인 걸로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고루 좀 이야기해봤습니다. 랭킹5 시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김태성 본부장, 김성훈 대표 두 분과 함께 꾸려가 봤어요. 고맙습니다.